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이죠.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만 보더라도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 단독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직접 그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육성이 담긴 요 녹취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난번에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여러 개 했어요. 그 바람에 탄핵 기각 쪽으로 확 이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기여한 단독 보도 내용이었는데 오늘 추가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보도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이 공작을 하기 위해서 이건 딱 똑같아요. 이 좌파들 작전이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끌어가기 위해서 뭘 했죠? 가짜 변호사를 붙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화영 재판에서 현근택이, 요건 진짜 변호사인데 현근택이한테 또 어떤 공작 임무를 줬느냐? 재판부에 제출하는 그 증거 서류들을 빼와라. 이렇게 해갖고 이재명이가 그걸 써먹어가지고 지금 현근택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 못된 짓거리를 갖다가 이 민주당 좌파들이 아주 단골 메뉴로 쓰고 있다가 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종의 이제 가짜 변호사죠. 가짜 변호사. 1차, 2차, 3번에 걸쳐서 갖다 붙여줬어요. 근데 이 변호사들이 딱 한 번 해보고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곽종근이가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선 변호인이 붙어 있는데, 국선 변호인도 붙어 있지만은 실제적인 변호는 누가 하고 있냐? 707 특임 단장의 변호사가 그 곽종근 변호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래서 변호사 일종의 이제 공작인데, 가짜 변호사 붙여있는 공작인데, 요것도요, 별도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이 고발 조치는요, 이미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이거 전부 우리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고발 조치를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으로 나서라. 그래서 이거는 단단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조이대 이거 조이대가 직접 재판한 건 아니지만, 이 배신, 정말 막을 수가 없네요. 자, 이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더 있지 못했어요. 요 김의겸이가 공격을 했어요. 폭로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 이름으로 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쪽 소송은 누가 맡았냐? 민변에서 맡았어요. 당연히 맡겠죠. 자,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이걸 맡았는데 결국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전부 다 졌네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 이거 왜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소송인데 대통령실이 비서실이 나서느냐? 도대체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놔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내부 규정 못 내놔. 그거 왜냐면 그 이제 업무의 성격을 다 대통령실 내부 그 운영 규정을 공개해버리면 이건 국가안보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 그랬더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졌어요. 참 이거 큰 문제네요. 큰 문제야.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기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참패하듯이 진다. 진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내일이라도 대선이 있으면은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자, 오세훈이도 책장사에 나섰습니다. 이 배신자. 자, 그래서 요 내용, 우선 홍준표 시장의 이 발언하고요, 오세훈이 책장사는 거 출판 기념회를 기어이 열었네요. 참 빠르네요. 빨라, 이 배신자. 홍준표는 배신자는 아니죠. 자, 그래서 요 두 사람과 관련된 내용만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요 조선 TV조선에서 방송한 조금 전에 단독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은 누구냐? 그게 민주당에서 딱 찍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이 사람은요, 딱 보니까 LKB 누구죠? 이광범이잖아요. 이광범 누구죠? 국회 소추 단장을 맡고 있어요. 김희수하고 둘이서 소추 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이광범, 즉 이광범 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가, 그러니까 김병주는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변호인도 지금 이제 이광범 LKB에서 붙여가지고, 이게 말하면 곽종근이가 자기네가 유도한 대로
회유한 대로 발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 감시 변호사를 붙인 거예요. 이거 아주 못된 버릇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승찬까지도 세 번째 변호인을 붙었는데 전부 다 한 번 보고서 전부 다 도망가기 바쁜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 대통령과 관련된 이거 변호인데 사실은 나중에 변호 잘못했다가는 자기네들이 거꾸로 내란 몰이 세력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떠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민주당의 내란 몰이 공작에 이제 활용되는 거죠. 예, 포섭돼 가지고. 이거 변호인들이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만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게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압축하면 지금도 예, 압축이 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요 내용 직접적으로 좀 예, 곽종근 그 사령관의 발언 내용까지 전부 다 직접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좀 채널 A의 보도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선언 요구를 받았다고 저희 TV조선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초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었던 걸로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출신 로펌이나 추천 과정에 야권 인사들과 연결된 변호인들이 곽 전 사령관 사건을 맡은 지 며칠 안 돼 계속 떠나갔고 그때마다 자수서만 하나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최초 자수서에서 의원 이탈 지시의 주체로 윤 대통령을 처음 명시했는데 작성에 앞서 면담한 첫 번째 변호인은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소식 윤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상황을 증언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8일 오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A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A 변호사와 다음날 검찰에 함께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변호사와 면담해보니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잘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진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직전 제출한 자수서에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한 주체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아닌 대통령으로 처음 명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의원들을요? 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하지만 A 변호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원들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김병주가 의원들을 그러니까 이제 엉덕길에 내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교묘한. 자수서 제출과 한 차례 검찰 조사에 동석한 뒤 더 이상 조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A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출신으로 대표이사인 L 변호사와 함께 2023년 조국 사건 1심 판결문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소규모 법률사무소로 옮겼는데 L 변호사와 함께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로 꼽히는 변호사가 공동 대표인 곳입니다. A 변호사는 TV조선에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의 지시로 조사에 한 번 동행한 것일 뿐 의견을 개진하는 입회를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고 조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여기서 L 로펌이 LKB 로펌을 얘기하는 것이고 L 변호사는 LKB의 이광범 변호사입니다. 이광범 대표 변호사. 요 이광범이가 지금 공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8대 0으로. 예? 8대 0으로 우리가 인용한다? 이렇게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게 지금 이제 이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바에 의하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독 TV죠. 단독 보도. 뉴스9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선언 요구를 받았다고 저희 TV조선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초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었던 걸로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출신 로펌이나 추천 과정에 야권 인사들과 연결된 변호인들이 곽 전 사령관 사건을 맡은 지 며칠 안 돼 계속 떠나갔고 그때마다 자수서만 하나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최초 자수서에서 의원 이탈 지시의 주체로 윤 대통령을 처음 명시했는데 작성에 앞서 면담한 첫 번째 변호인은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소식 윤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상황을 증언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8일 김병주 유튜브나 김병주 권종근 유튜브. 전 특전사령관은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A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A 변호사와 다음날 검찰에 함께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변호사와 면담해보니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잘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진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직전 제출한 자수서에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한 주체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아닌 대통령으로 처음 명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란 몰이가 시작된 전임 거예요.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일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 지시를. 의원들을요? 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하지만 A 변호사는 자수서 제출과 한 차례 검찰 조사에 동석한 뒤 더 이상 조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A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출신으로 대표이사인 L 변호사와 함께 2023년 조국 사건 1심 판결문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소규모 법률사무소로 옮겼는데 L 변호사와 함께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로 꼽히는 변호사가 공동 대표인 곳입니다. A 변호사는 TV조선에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의 지시로 조사에 한 번 동행한 것일 뿐 의견을 개진하는 입회를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고 조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녹취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변호사를 또 전부 도망갔어요. 네. 첫 번째 변호인이 그만둔 뒤 곽종근 전 사령관을 도운 두 번째, 세 번째 변호인은 누구였을까요? 곽 전 사령관이 구속되기 전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공익신고자 추천을 언급했을 때 거론됐던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변호인들도 추가 자수서가 작성된 뒤 잇따라 조력을 포기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모두 그만둬 많이 힘들었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만난 민주당 측은 공익신고자 추천을 거론하며 변호사 소개를 약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모 회사 부회장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당시 언급된 검사 출신 B 변호사는 사흘 뒤 군 검찰 조사에 동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난해 김용현 전 장관의 오물풍선 관련 지시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자수서가 제출됐습니다. B 변호사는 TV조선에 정치인이 아닌 지인 소개로 조사에 한번 참여한 거라며 자수서는 읽어봤지만 작성 과정엔 관여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B 변호사가 그만둔 뒤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소개한 C 변호사를 한 차례 만났는데 그 이후 대통령 식사 자리를 비롯한 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관련한 세 번째 자수서가 제출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구속되기 전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밤새 스스로 작성했다며 다음날 아침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둬 경험이 없었다고 군검찰에 진술했습니다. C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 조력 문제에 대한 TV조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명의 변호인이 모두 조력을 포기한 뒤 국선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변호인이 3번이나 사임해 그로 인해 누구한테 의지할 수 없어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곽 전 사령관의 변호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변호인이 돕고 있는데 김 단장은 자수서가 작성될 때마다 변호인이 바뀐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변호사를 3명씩이나 계속해서 말하자면 쫙 집어넣은 거예요. 공작하려고. 그러니까 곽종근이가 말이 바뀌지 않도록 김병주가 명령을 내린 대로 김병주가 시킨 대로 발언을 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자수서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3명을 딱 붙여놨는데
아이 변호사들이 바본가요? 딱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나중에 내란몰이생으로 걸릴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맡아보고 다 도망간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요 내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갖고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집요한 공작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밤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더 확인이 된 겁니다. 요거 이제 헌재 재판관 다 보겠죠. 당연히. 뭐 이걸 안 보고, 이런 언론 보도를 안 보고 재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은 또 한 번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 탄핵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탄핵을 완전히 각하시키는 걸로 8대 0으로 아니면 8대 0으로 기각시키는 걸로 바로 이런 걸 가지고 무기로 해서 이런 거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지금 내일 집회 좀 앞으로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지금 선고가 늦어진다라는 보도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보도고 이 보도가 지금 TV조선에서 그동안에 중요한 단독 보도를 많이 했어요. 채널A도 그러고. 그런데 이 보도가 또 하나의 중요한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 대법원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참여연대가 이제 언제 소송을 제기했느냐? 2023년도 1월에 김의겸이가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딱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비서실에서 김의겸이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요. 자, 고발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의겸 측에서 참여연대 측에서 이제 참여연대가 이제 김의겸의 소송을 대리한 것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해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어요. 예, 취소 소송을 왜 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졌는데 3심에서도 그게 3심 대법원에서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 왜 냈느냐?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 명의로 김의겸이를 갖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야지 왜 비서실장이 나서느냐? 너네 그 비서실 안에 내부 업무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 그걸 한번 우리한테 보내봐, 까봐, 공개해. 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 이렇게 이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비서실은 이 대통령 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또다시 그러면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며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반박했느냐면 업무 분장이 공개될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이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법원에다가 대통령 비서실의 비공개 처분을 갖다가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심, 2심에서 전부 졌어요. 그래서 당시 1심에서는요, 비서실 내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다.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 이렇게 입장을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2심도 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똑같은 1,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졌죠. 오늘 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오늘 대법원은요, 주심이 오석준 대법관인데 이제 오석준은 지금 이제 이 보수파 대법관에 이제 해당되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여하간 오늘 결국 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거 공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대법관,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예, 그 조의대가 리더십을 알아서 잘 발동을 해야죠. 이게 어떻게 대통령실의 운영 규정, 대통령실의 운영 규정을 알면,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말이죠. 단순하게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해서 지장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국가 안보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그런 점에서
조이대가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건지 이 배신자가 다시 한번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에는요, 홍준표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오늘 아예 그동안에는 SNS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이런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임기 단축을 약속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더 늦출 수는 없을 것이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개인적으로는 나라가 정비되고 난 다음 대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탄핵이 인용이 되면 남은 대선 기간이 2달뿐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정권을 헌납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조기 대선 준비를 끝낼 것이다. 지금 저 홍준표 시장은요, 뉴스도 안 보는가 봐요. 우리 보수 유튜브들도 안 보는가 봐. 알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러면서도 물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요,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을 목표로 대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밝히기는 밝혔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이런 배신자보다는, 한동훈이 배신자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에 문제가 있어서 윤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는 것인데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백전백패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도가 아니죠. 압도적이죠. 여기에 관해서는요, 김 장관이 나보다 3살이 더 많으니 내가 꼰대나 강경보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다. 그런데 꼰대 보수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김문수 장관을 이겨야지. 지지율에서 한 번도 이기는 게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오세훈에서 질 때도 많고 한동훈이랑 질 때도 많잖아. 그게 더 급하다. 무슨 꼰대 이미지 이런 거 갖고 지금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는요, 한국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헌법상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만 있고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 이게 헌법 84조 얘기하는 것이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대선을 해야 한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가 명태균 범죄에 연루됐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지금은 반박하지 않고 방치하면 거짓이 사실로 통용되는 세상이라 고소 같은 것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이거 조기 대선? 아무리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그랬지 조기에 그만두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 그러니까 임기 연연한다는 게 꼭 6개월, 1년에 그만둔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 개헌이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대로 87년 제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 얘기지. 금방 2달, 석 달 후에 탄핵 인용이 지금 불가능하잖아. 불가능. 이게 5대3, 4대4인데 4대4로 만약에 기각이 된다? 임기 채우는 겁니다. 이건 국민의 명령이에요. 국민이 표를 딱 찍어줬잖아. 제일 정통성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누구 맘대로 그 임기를 단축해? 이거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조사기관에 따라서 골든크로스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기를 채워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100% 옮겨야 되는 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민심의 명령을 쫓아가면 된다. 지금 민심의 명령은 임기를 아무도 거론 안 해. 대통령직에 복귀하라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직에 복귀하라는 얘기는 임기 채우라는 얘기랑 똑같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기 대선 이 여권 후보들이 이 오세훈이, 한동훈 이 배신자들이 앞에 서치니까 홍준표도 좀 불안한가 봐요. 뜨지는 않고.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제일 뜨고 그러니까 아마 불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SNS가 아니라 아예 출마 선언한 거라니까요. 출마 선언. 야,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여권 후보들. 후보가 아니라 우리 여권 내 잠룡들. 예. 자, 여러분들의 또 자유로운 또 판단에 맡기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